위성하면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한 궤도엔 하나의 위성만 존재해요? 아니요,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 궤도에 두 개도 존재할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면 둘이 그러면은 부딪히거나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궤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불가능할 리는 없죠. 뭐 넓게 보면 작은 부스러기들이 같은 궤도 돌고 있으면 그게 골이니까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지구의 정지 위성 궤도를 도는 위성이 여러 있는 거 생각하면 네, 그죠?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걔네들이 같은 궤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정지위성이라도 얘는 요렇게 돌고 근데 아닌가? 정지해야 되니까 네. 공전하는 평면이 지구 자전축의 수직이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사실 지구와 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이다라고 하면 워낙에 압도적으로 지구 중력이 강하니까 사실상 그 인공위성의 궤도를 계산할 때 지구 중력만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구와 인공위성 정도면 같은 거리에 충분히 인공위성들끼리 떨어져서 같은 궤도를 공유하는 거는 가능하고요. 실제로 지구 주변의 달 기원 이야기할 때 오래전에 지금의 화성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지구의 지름이 한 절반 정도였던 모 행성 하나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 행성이 딱 지구와 같은 궤도를 공유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가이아와 테이아 맞습니다. 얘기인 거죠. 그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있었죠. 태양 주변에 그러니까 달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재밌어요.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돌고 있었어요. 태양 주변에. 근데 어떤 저 멀리 작은 천체가 있었어. 태양을 향해 오다가 마침 지구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구의 중력이 사라져서 빙글빙글 돌아서 달이 됐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태양 주변을 테이아와 가이아라는 두 개의 천체가 아사서 빗겨가면서 돌고 있었어요. 가이아는 원시 지구고 테이아는 화성만한 또 다른 천체예요. 두 개 아사서 돌고 다니다 어느 날 두 개가 꽝 충돌해버려요. 네. 충돌해서 두 개가 합쳐져요. 합쳐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지구예요. 합쳐져서 만든 게 네, 꽝꽝 부딪혀가지고 네. 합쳐져. 근데 이때 충돌할 때 부스러기들이 튀어나올 거잖아요. 이 부스러기들이 마치 토성처럼 띠를 이루고 있다가 중력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합쳐져요. 그게 이제 달이 된 거예요. 라고 지금은 거의 사실처럼 그러니까 그런 받아들여요?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꽝 충돌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는 엄청나게 대단한 선물을 받게 돼요. 뭐냐면 계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꽝 충돌하면서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으면 어떡해요?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가 위도별로 1년 내내 똑같잖아. 근데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름에는 해가 내 머리 위에 오래 떠 있고 네. 겨울에는 비스무리하게 작게 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서울도 더울 때랑 추울 때 60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60도만큼의 생태 틈새가 생긴 거죠. 생명이 다양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달 하나도, 달 있는 것도 정말 고마운 거죠. 달 있는 것도 고마운데 밀물과 썰물 때문에 생명체들이 거기서 바닷속에서 활발하게 진화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계절까지 생기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걔가 몇 년 전쯤 얘기해요? 테이아 가이아 이게 한 45억 년 전. 그죠? 한 지구 만들어지고 한 1억 년 좀? 1억 년 좀 있다가 생긴 일이. 생일빵 맞은 거죠. 첫 돌 때? 네. 심하게 맞아가지고 동생 하나 생긴 것처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머가 있는데 테이아 가설 이야기할 때마다 지구가 대충 돌로 만들어졌다. 대충 돌로 만들어졌다. 아 대충 돌로 만들어졌는데 대충 돌로 만들어졌다. 아 천문학자들은 이런 걸로 또 서로 깔깔거리고 웃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 합치다 보니까 지구의 암석과 달의 암석의 성분들이 같아요. 아, 원래 그러면 테이아에 있던 성분이 뭔지는 혹시 우리가 알아야 아니면 그거는 뭐 지금은 오래돼서 알 수는 없어요. 꽝 충돌해가지고 그거의 물질이 지금 멘틀과 외핵 사이에서 이제 많이 검출된다고 하죠. 내가 올해 봤거든요. 올해 안에 그 사이언스는 네이처에 논문이 나왔는데 그 증거들이 네이처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지진파로서 검출이 된다. 와 이것은 드디어 테이아와 가이아가 붙었던 게 가설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다라고 하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45억 년 전인지 혹은 30억 년 전인지 15억 년 전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35억 년 전, 15억 년 전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생명체가 있을 때, 생명체가 있을 때니까 38억 년 이후는 아니고 그 전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달이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달의 위치가 점점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40억 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면 달이 지금보다 6배쯤 크게 보일 거예요. 40억 년 전이면. 아주 가까이 있어서. 가까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점점 멀어서 달이 작아질 리는 없잖아. 지금 크기까지 작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절묘하게 개기일식이라는 게 생기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정도면 가까이 있으면 조속작용이 너무 커서 생명이 생길 수도 없어요. 너무 휙휙 대 난리가 나는 거지, 바닷속에서. 달 가까이 있을 때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45억 년 전에 만들었다가 38억 년쯤 전에 생명체가 생기잖아요. 이미 7억 년만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어디야? 지금까지 저기까지 갔을래니 지구가 생겼을 때 저희가 알려면 얼마나 갔을까? 다 산수를 계산했겠죠. 물리학자들이. 달이 계절을 만들어줬다고 하신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되게 또 절묘한 게
게 하필이면 또 우리 지구에 부딪혀서 만들어진 달이 작지 않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되게 육중한 녀석이다 보니까 지구의 자전축을 기울이긴 했지만 기울어진 자전축이 막 뒤틀리진 않도록 옆에서 잘 붙잡아주는 안정적인 역할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나 단적인 반대되는 얘가 화성인데 화성은 위성이 있기는 해요. 정말 작아요. 뭐 화성 자체도 작긴 하지만 화성보다 1000분의 1, 300분의 1 밖에 안 되는 정말 감자 같은 애들을 갖고 있거든요. 동그랗지도 않아요. 맞아요. 진짜 자갈처럼 생겼어요. 포보스랑 데이모스라고 하는 진짜 미니미한 위성들이 있는데 화성은 지금은 우연하게도 자전축이 우리 지구랑 엇비슷하게 한 2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화성도 계절 변화가 있긴 한데 옆에 거느리고 있는 달의 힘이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화성은 다른 주변을 지나가는 목성이나 지구 같은 다른 행성의 중력 석동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전축이 심하게 기울어지고 네네네. 실제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어떨 때는 화성이 거의 수직으로 서 있다가 어떨 때는 거의 80도가량 기울었다가 이렇게 엄청 요동치는 자전축을 갖고 있었던 걸로 유출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자전축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화성 극지방에 얼마나 많은 얼음이 얼 수 있는지 전반적인 화성의 기후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화성이 거의 드러눕다시피 했었을 때에는 극지방이 계속 햇빛이 안 드는 지역이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화성 전체가 다 물로 덮여 있었을 것이고 엄청 대규모 홍수가 있었을 거다. 실제로 우리가 지질학적인 증거 보면 뭔가 커다랗게 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홍수의 흔적 같은 게 그건 보이거든요. 많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의 표면을 망원경을 보더라도 왜 강의 흔적, 맞아요. 호수의 흔적, 바다의 네. 흔적들이 있잖아요. 또 오퍼튜니티가 이제 가서 봤어. 아, 맞아요. 가서 막 사진을 막 찍었더니 우리 논바닥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 있는 거예요. 화성의 바닥들이. 이게 뭐냐면 물이 옛날에 잠겨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물이 어디 갔을까? 지구도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에 뭐 여러 군데서 왔겠지만 가장 유력한 게 해성이 얼음 덩어리죠. 뭐 암석과 얼음이 네네네. 뭉쳐 있는 거잖아요. 처음 머리 쓸 때는 그냥 덩어리예요. 근데 태양을 향해 오다가 보면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물이 증발을 해요. 그래서 꼬리가 그래서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있어. 아, 네. 그래서 여기 있다가 여기 올 때는 이렇게 반대쪽 꼬리에 있다가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저 앞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우리는 이제 수십 년의 해성을 한번 보지만 지구가 만들어진 초기에는 태양계 자체가 카오스였잖아요. 온갖 것들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겠죠. 우리가 40억 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해성이 태양까지 가지 못하다가 우리 만나고 막 부딪혔을 거예요. 우리에게만 부딪혔겠냐? 커다란 행성이 더 많이 부딪혔겠지. 목토천에 더 많이 부딪혔겠지만 거기는 왜 바다가 없어? 아니 기본적으로 기체 행성이니까 기체가 돼 있는 거죠. 그거 볼 때 수성, 금성에는 안 부딪혔을까? 똑같이 부딪혔겠죠. 근데 거기 왜 없었는지 거기 좀 이해하기 쉬워요. 뜨겁거든. 막 470도, 뭐 430도니까 다 뜨거우니까 다 증발했겠죠. 네. 증발인데 수성은 작아 중력. 조그마니까 중력이 약하니까 증발한 물을 붙잡고 있지 못해. 우주공간 다 날아갔어. 근데 금성은 제법 무거워. 증발한 수증기가 대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증기는 이산화탄소보다도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470도면 더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화성이죠. 화성에도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화성에는 바다가 없어? 왜 없어요? 이게 이제 지구와 화성의 내부 구조에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우리는 이제 튼튼한 쇠 같은 게 좀 있고. 그쵸. 지구는 오랫동안 식지 않아서 안쪽에 무거운 원소들이 밑에 가라앉았어. 네네. 그래서 내과 외액이 철과 니켈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액체 상태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한다고 책상 위에 책을 막 쌓아놨어요. 시간 지났다고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오진 않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 아, 고개가 내려오죠, 보통. 네. 그러니까 지구에 무거운 게 밑에 있었다는 얘기는 만들고 오랫동안 식지 않았다는 뜻인데 지금 내액은 고체 상태인데 외액은 액체 상태예요. 이제 흘러요. 중학교 때 배운단 말이에요. 금속 주변에 금속이 빙글빙글 돌면 뭐가 자기장. 자기장이 생기는 네. 거예요. 태양에선 지구로 빛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방사선도 오고 태양풍이나 우주 입자들 나와요. 그 우주 입자들은 생명의 분자를 다 쪼갤 수 있어요. 물 분자도 쪼개고 DNA, RNA, 단백질 다 쪼갤 수 있는데 자기장이 있으니까 지켜줘. 근데 화성은 일찌감치 식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지구와 같은 내부 구조가 없고 자기장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태양풍을 그대로 받아서 바다가 사라지는 거죠. 생명이라는 게 참 이게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운이 정말 좋은 거예요. 운이 좋아요, 우리. 그러니까 자꾸 우리 그러니까 화성에 이주하자 이런 말 하면 안 돼. 화성에 가서 자기장 어떻게 할 거예요? 지구에 버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못 살아. 화성에 물을 만들자라는 여러 테라폼이 그런 얘기던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뭘 한번 쳐서 다시 자전축 기울여도 되는 거예요. 그 재밌는 논문이 있었는데 화성 테라포밍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논문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화성 극지방에 얼어있는 맞아요. 기체도 증발시키고 화성 암석이 포집하고 있는 기체도 발산시키면 부족한 화성의 대기도 채울 수 있고 대기압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화성의 극지방
화성망과 암석에 있는 기체 다 내보내도 지금 화성의 기압이 우리 지구 1기압이라고 치면 대충 0.001기압이 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0.04기압 정도까지밖에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성 안에 있는 암석만 가지고는 화성 대기를 채울 수 없으니까 뭐 해성을 떨어뜨리건 소행성을 끌고 오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계산해보니까 소행성 한 1000개 필요하다. 안 돼. 그래서 지금 기술로 하겠다고 치면 한 1000만 년 걸린다. 화성 테라포밍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되게 재밌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화성 테라포밍은 꾸준히 해서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사이언스도 그런 게 있었어요. 금속들을 막 끌어놓으면 이게 대기 온도를 높일 수 있다. 정말 꿈이 많은 것 같더라고. 화성을 바꾸는 데에서. 안 돼. 지구 잘 꾸려갈 생각을 해야죠. 예. 아니 그럴 노력과 에너지와 힘이 있으면 지구를 지키지. 그러니까.